어이쿠 프리랜서 말 글쎄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떨립니다. 오랜만에. 아니 오늘도 자기소개해야 되고 잠깐만요. 뭐야? 천천히 하세요. 네. 이 후드 마음에 든다. 저스트 두인. 나이키 후드예요. 어쩐지 나이키 아니고서 저걸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쵸. 나이키 정품입니다. 좋아요. 저 나름 뭡니까? 머니사이더. 머니사이더? 오. 여기에 팔에 I am ready to be rich라고 써 있어. 오. 제가 지금 후드를 입어서 맞아. 안 돈 보이지만. 들어오는 티셔츠네. 좋아요. 그래요.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의 벌써 4회차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난 지는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거의 3주 만에 만난 거거든요. 네, 지금 마이크도 좀 생소하고 이게 좀 특이하죠? 이런 마이크예요. 좀 특이한 마이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기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작가님,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설이나라고 하고요. 웹소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웹소설만으로는 생계가 안 돼서 일용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출판물로 에세이를 출간을 했고, 그리고 계속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방 오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서재 가일레이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책방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불러주시면 독립출판 강사도 하고, 불러주면 방송도 하는 엔잡러 프리랜서입니다. 여기저기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는 했고 근황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입을 풀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사실 우리 벌써 한 번 저번 주 토요일에 풀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풀도록 하죠.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 그래서 여기 조금 세팅이 났거든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온 과자들이에요. 막 뭐 유명한 건 아닌데, 요런 감성이 좀 특이해가지고. 근데 필리핀에서 온 건데 왜 태권도를 하고 있죠? 태권도가 나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나 봐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태권도 말고도 배구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태권도가 설정돼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일로에 이렇게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걸 골라왔어요.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 보홀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이빙을 하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념품으로 마그네틱 거북이 사왔거든요. 거북이. 네, 여기 보면 여기에 보홀이라고 써 있어요. 네, 보홀에서 2마리 사왔고, 요거는 감독님 여기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님 선물이고요. 그 선물 감독님 한 마리 가져가실 거예요. 네, 가져가실 거예요. 갑자기 선물을 당해버렸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필리핀에서 사온 그 쟁반입니다. 네, 제가 라탄 쟁반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사오는데, 네,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다녀왔고, 작가님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어디 다녀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3주 만에 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은 SFL에서 그 세터데이 프리랜서 라이프 거기서 맞아요. 봤고, 그 사이에 저한테 업데이트가 또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제포스타입에서 최초로 공개를 할 건데 여기가 어차피 이게 방송이 늦게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할게요. 제가 작별의 날들이라고 책을 썼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일본에 번역해서 팔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절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완판이 됐다고 해야죠. 그랬더니 간간히 문의가 들어왔대요. 한 몇 권 더 살 수 없겠냐고. 그래서 좀 이제 처음에 문의가 주말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추가 인쇄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 추가 인쇄를 해서 보내는데 아무래도 이걸 받아주는 서점이 이제 일본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되게 작은 서점이에요. 오서재 정도의 규모인데 이 서점에서 진짜 그 많은 주문량에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분도 하시고 3월 한 달 동안 이 작별의 날들의 기획전을 하겠다. 그래서 서점의 전체 컨셉을 작별의 날들에 맞춰가지고 그 기획전을 지금 기획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또 일본을.
그러면 약간 펜로스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네. 추모하는 전시가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책에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이런 일러스트를 많이 그렸는데 이제 이런 일러스트 가지고 이제 그 서점의 주인님이 약간 대표님이 그 키리에라고 해서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아트 같은 걸 하세요. 그래서 작베르날드에 있는 일러스트에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책의 주제를 테마로 해서 책을 좀 찢어가지고 책의 내용들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작베르날드만 테마로 하는 뭔가 그런 전시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얘기 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저도 어제 비행기표 끊었거든요. 그래서 작베르날들이 작년 3월 16일에 출간이 됐어요. 네, 한국판은. 거의 1년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네, 그 일본에서 전시하는 현장에 가지 않을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이고 제 책만으로 이제 기획전이 진행이 된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아이돌 덕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은 이번 주인데 명절이라서 했군요. 네, 전주에 생일 카페들이 쫙 한 열 몇 개 열렸어요. 거기 막 투어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거 갔다 와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약간 이거 약간 생일 카페 같은 건가?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아라레 얘 이름이 아라레거든요. 아라레 장례 카페 같은 거 열린대 이랬거든요. 조금 슬픈데 올감이 조금 슬픈데 그래서 친구도 저는 NTV라서 저는 ENTP라서 저 좀 T답게 그러면은 이거 아이돌 생카 같은 거니까 장례 카페 같은 거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다시 태어난 걸 기념하는 카페라고 하자. 걔는 F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가 그렇게 포장해줬습니다. 작가님이 능력자여가지고 일본어 번역을 스스로 하셨고 또 일본어가 되시니까 지금 소통을 스스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되면 해외 진출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죠. 좀 규모가 작아질 뿐이지. 그리고 이게 제가 일본어 버전 처음 번역했을 때 틀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일본인들이 읽었을 때는 좀 이상하고 어색한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덕질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막 고노야로 막 이런 말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쓰다 보면 약간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평소에 이런 말 쓰나? 약간 이런 말들을 제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리뷰를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2세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제가 다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오타다. 아예 틀렸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뒷표제도 틀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잃어버린 반려조에 대한 기록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중의적인 의미로 나에게 있었는데 잃은 것과 하늘로 떠나서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일본어로는 단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반려조인데 그래서 이거만 고치고 다 이런 것도 없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일본어가 서툴어서 오히려 더 좋대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20년 넘게 덕질을 해서 일본 가면 프리토킹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작가가 직접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그걸 알고 얘가 원문이 뭐였길래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최대한 그 뜻 살리려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궁금해진대요. 그래서 틀린 거 볼 때마다 멈추게 되는데 응 하고 멈추게 되는 그 지점이 오히려 더 몰입되고 너무 좋다고 절대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2세 교정 볼 부담을 덜고 너무 좋네요. 저 일본어 못 읽거든요. 사실 쓸 수는 있는데 원웨이예요. 쓰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이거 못 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 봐도 돼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2세를 바로 넘겼다. 사실 원고를. 그 교정결이 쉽지 않거든요. 동시파는 교정결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좀 약간 창작가 기질의 사람들이어서 쓰는 건 이렇게 쓰는데 그걸 다시 꼼꼼하게 보면서 틀린 걸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한 번 떠난 글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 그래서 제 책 안 읽잖아요. 제 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저도 제 첫 책이 나를 데리고 수영장 가기 책을 내봤는데 가끔마다 그 책을 새로 읽고 감상품을 저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기억이 안 나. 저도요. 그래서 책 내용으로 인터뷰하면 내가 그런 말 썼어. 사람들 살짝 놀라는데 티 안 내죠. 맞아. 얼마 전에도 인터뷰했을 때
그 상대 인터뷰어분은 되게 정중하게 다 읽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뽑아온 문장으로 저한테 질문하는데 아 내가 그런 말 했구나. 네. 아 좀 멋있다.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냐.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읽을 마음은 없다는 거. 좋아요. 네. 아이 저 작별의 날들 이거 일본어 버전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짠. 짠! 짠. 이게 무슨 책이냐면 제가 키우던 새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네. 펜로스 에세이를 쓴 건데요. 그렇죠. 이 새가 일본에서는 좀 앵무새만큼이나 대중적인 유명한, 예, 반려동물이어서 일본에서 좀 더 팔릴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짠 이렇게 일본어로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에 제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랑 제가 직접 번역한 그쵸. 일본어 버전 책이고요. 네. 이제 원래는 절판됐었는데 네. 곧 다시 인쇄를 해서 네. 한 3월 정도에는 일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판매처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가 공지를 할 거니까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주세요. 오소재서의 한 권이 남았습니다. 라스트 원이니까 구매하고 싶은 얼른 가서 오세요. 아 이번은 잘 풀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풀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프리랜서의 워케이션이죠. 워케이션이 뭔가요? 그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이죠. 네. 네. 뭔가 자기의 주거지나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떠나서 그 현지에서 일을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디지털 노마드는 글쎄요. 디지털 노마드 너무 옛날에 들어본 말이라. 아 그래요? 옛날 말인가요? 네. 저는 조금 제가 한창 2012년인가 2013년 정도 회사를 다닐 때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보다는 뭐 기그워커라든지 뭔가 다른 형태로 듣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노마드만 쓰던가. 아 맞아요. 노마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지털 붙이면 좀 옛날 말 같아요. 맞아요. 이제. 옛날 무슨 앞에 무슨 노마드 이런 노마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게 노마드를 하려면 디지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 형태가. 노마드는 유목민족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장소에 구애 없이 유목민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위케이션을 얘기할 것 같아서 아마 이 두 노마드란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위케이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워케이션 해본 적이 있고요. 위케이션이래요. 네, 2023년에 사실은 의도치 않은 워케이션이 있었고 의도하고 갔던 워케이션이 있었어요. 네, 의도하고 갔던 워케이션은 제가 오후서재 톡방에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 5월 정도인가 한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스.com이라고 부산시에서 하는 워케이션 촉진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 플러스 비즈니스 해가지고 URL이 부산에스.com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뭐 그때 당시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워케이션을 하면 이제 주말에 어디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그런 관광 할인 바우처도 주고 그리고 5일 동안 숙박비 최대 5일이었어요. 최대 5일 동안 숙박비 하루에 5만 원씩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을 제가 예약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딱 탑재를 하고 신청을 해서 갔죠. 그게 제가 의도하고 갔던 워케이션이고 두 번째 의도하지 않고 갔던 워케이션은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시칠리아로 한 3-4주 정도 휴가를 떠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웹소설을 연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낮에는 수영하고 밤에는 글 쓰면서 있었다.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 간다던가 그럴 때 노트북 들고 가서 썼죠. 그래서 여행의 일을 끌고 간 케이스가 한 3건 정도였고 아예 뭐 이건 워케이션에서 인식하고 간 건 한 번. 저는 사실은 제가 1월 달을 제 안식 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워케이션을 조금 하는 달로 만들어 보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쓸게요. 가 되고 싶은 목표 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12달을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 나한테 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한 1월 달만 해가지고 점차 늘려보자. 베타 테스트 같이 늘려보자라는 게 약간 목표여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워케이션을 2번 했거든요. 네.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네. 2번이 언제죠? 작년과 지금 방금 다녀온 필리핀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네. 왜 실패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낭만들이 그렇듯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낭만이 좀 있었나 봐요. 되게 충분한 체력과 충분한 뭔가 여유롭고 뭐 적응할 필요 없고 하면서 뭔가 멋있고 그렇게 노마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워케이셔널인지 이게 그냥 투어인지 베케이션인지 이게 구분을 잘 잡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가요? 왜냐면 이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네 목적이 여행이냐 돈이냐 맞아. 아니면은 영어냐 맞아. 이거 3개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지 하나만 얻을 생각으로 하고 가야지 할 수 있다. 맞아. 근데 막상 가보면 남들 다 여행 다니니까 나 돈 모으다가 여행도 가고 싶고 맞아. 뭐 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학연수 깔짝깔짝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남는 거 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그래서 전 처음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갈 때 나 무조건 돈 번다 해가지고 돈만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케이션이 저도 의도치 않은 워케이션 갔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이 먼저다. 맞아요. 여행 만약에 2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여행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 때문에. 맞아요. 일하는 체력도 사실 에너지도 큰 에너지잖아요. 근데 관광을 하는 에너지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에너지거든요. 일단은 이동하는데 하루는 일단 갑니다. 네, 하루는 그 이동 시간에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부터 하려면 제가 첫 번째 워케이션 때는 3주 동안 거의 3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개국을 갔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워케이션 스케줄이었거든요. 그쵸. 그거는 진짜 여행이네요. 휴가도 아니고 여행이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서만 워케이션을 배운 거죠. 디지털 노마드를 배운 거죠. 약간 그냥 내가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되고 일도 잘하고 놀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봤으면 힘들다는 걸 알았었을 텐데 그냥 나는 워케이션 하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2개국 5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할 스케줄이 안 되죠. 왜냐면 한 지역에 3일 정도밖에 못 머물거든요. 그러면 3일이면은 구경하느라 바빠요. 그 지역. 하루는 뭐 유명한 여행지가 다녀야 되고 관광지 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산책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뭐 하기도 3일은 짧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주 좀 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체력과 시간 스케줄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올해 보홀 필리핀 보홀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그냥 보홀에만 있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작년에 실패를 저는 하고 올해 3주 동안 보홀에만 있겠다 한 지역만 있겠다 이렇게 해서 픽스 조금 고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간과한 게 있었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근데 그 정보를 사전에 몰랐어요? 그냥 약간 대충 읽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요. 숙소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안 된 숙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한 숙소를 4개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와이파이를 못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됐고 또
포지도 잘 안 터지는 지역이 많았어요. 거기가 알로나 비치라는 곳이 네. 제일 활성화된 곳이거든요. 네. 그 외에는 조금 다 외곽이에요. 네, 근데 네. 저는 성격상 이렇게 번화가보다는 조용조용한 데를 좀 좋아해서 그런 데를 숙소를 잡았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포지가 안 터져요. 아, 다 가질 순 없구나. 아, 그렇죠. 조용하면 이제 네. 인터넷을 포기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로 내가 워케이션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노마드족의 성지라고 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발리 아니면 치앙마이 이런 데가 치앙마이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냥 좀 나는 특이한 데를 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좀 접고 일과 관광이나 뭐 이렇게 휴식을 같이 하고 싶으면 그냥 좀 알려진 곳들을 가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인프라는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알려진 데가 그런 노마드족을 위한 서비스들이 또 많거든요. 카페만 가도 그런 지역들은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노마드족이 아닌 지역들은 카페에 가도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또 아마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아마 그런 지역에는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보홀 같은 경우는 프리다이빙으로 잘 발전된 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이랑은 좀 멀죠. 체력 써야 되고 릴렉스하는 그런 서비스는 없죠. 아, 그러면은 이번에 여행의 목적이 워케이션도 있고 프리다이빙 강습도 있고 맞아요. 뭐 휴식도 있고 맞아요. 해가지고 되게 네. 많았네요. 맞아요. 원하는 게 꼴이 많았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든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수다 떠니가 조금 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조금 안식달이라고 있는데 조금 계획을 잘못 잡고 갔다 왔다. 안식 한번 이제 국내에서 짧게 더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5일을 쉬는데도 회복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워케이션을 가려면 그런 걸 잘 체크하시고 가시라.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날 때 목적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안 되고 맞아요. 물론 저는 MBTI가 P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다니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시칠리아 갈 때 바다에서 수영하기 그거 하나 너무 먹었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거는 뭐 욕심내지 않았어요. 플러스 1이었어요. 네, 그냥 바다에서 수영만 하면 돼. 나머지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고 가니까 좀 심플했어요. 그 기준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차라리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없을 텐데 해외를 가는 경험이 사실 기회비용이 좀 크잖아요. 기회비용도 크고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처음 가는 거였으면은 욕심 부렸을 텐데 이탈리아는 몇 번 가봤지만 시칠리아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애초에 시칠리아를 고른 이유가 뭐 어디 관광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 수영, 스노클링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만일 워케이션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 하면은 매번 새로운 장소를 가면서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장소를 하나 정해놔서 그냥 별장 하나 놓은 듯이 그냥 이렇게 좀 날씨 추워지고 나면 거기 가서 일했다가 오고 그런 식의 그게 훨씬 더 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제가 7월에 갔었거든요. 네. 시칠리아를 7월에 갔었는데 그 중에 6일을 한 마을에 있었어요. 되게 작은 그냥 도보 15분이면 다 도는 시라쿠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제가 일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진짜 더워요. 40도, 네. 40도, 42도 이랬거든요. 네. 산불 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숙소를 딱 바다 근처로 잡고 숙소를 멀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숙소에서 그냥 3분 걸어서 바로 물에 담가서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배고프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숙소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글 좀 쓰다가 4시 정도 됐네 하면 다시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가가지고 또 수영하고 이러고 굉장히 심플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워케이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워케이션 하면 진짜 작가님처럼 심플한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새로운 영감도 받아야 되지, 뭐 일도 기존에 했던 거 해야 되지, 쉬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3주도 사실 모자르거든요. 사실. 네. 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칠리아에서 와서 이게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도 이 사양을 사려고 했는데 야, 거기에 200만 원만 추가하면 뭐 할 수 있어. 300만 원만 추가하면 뭐 살 수 있어. 그러다 그랜저가 모닝 사려던 게 그랜저가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시칠리아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여기까지 갔는데 에트나 화산을 안 봐? 여기까지 갔는데 카타니아를 안 가? 약간 이런 글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 글들이. 너 여기 왔으면 이건 꼭 봐야 돼. 이거 안 보고 보면 진정으로 시칠리아를 즐긴 게 아니야 이랬는데 전 보면서 나의 체력은 7월의 이탈리아 날씨에 이거를 내가 산을 보려고 올라갈 정도 아니다. 똑똑하다, 똑똑해. 또 오면 된다. 언젠가 또 오겠지. 내가 정말 오고 싶으면 언젠가 또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걸 항상 생각했어요. 에트나산 기왕 거기까지 갔으면 봐야 되는 거면 나는 그냥 안 볼란다. 그 생각 그냥 포기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저는 혼자 다니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출장보다 워케이션이 욕심을 더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네. 맞는 말이에요. 네. 덜어내야 돼요. 맞아요. 네. 출장은 약간 퇴근하면 우리만의 시간이 있듯이 약간 그거랑 프리랜서 일상과 직장인의 일상과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퇴근하면 이제 자기 시간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근데 프리랜서나 이렇게 자영업자는 일가 끝나는 시간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그 고민들을 갖고 가고 있고 약간 걱정과 불안들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장도 뭔가 거기 가면은 뭔가 미팅이나 이런 거 딱 끝나면 자유 시간이 지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좀 관광도 하고 이렇게 반짝하게 딱 하고 오면 되는데 근데 물론 출장도 피곤하잖아요. 여행이랑 출장은 또 다르잖아요. 저 출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드라마에 좀 그렇게 나오던데요. 출장 알못들이 이제 출장에 대한 로망 같은 이야기하는. 그렇네요. 저도 해외 출장 안 가봤는데 근데 피곤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런 것처럼 워케이션을 간다고 생각하면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여행이 아니라 출장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느낌과 감정이 아닐지 아니에요? 아 진짜 출장 가보고 싶다. 나 다시 취업해서 출장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할까요? 나 출장 안 가봤는데 네, 그렇네요. 네. 그러네. 웹소설 캐릭터 중에 출장 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모르겠네. 위장 취업 한번 해야겠네. 출장을 어떻게 해야지? 위장 취업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위장 취업해도 출장 얘기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좀 출장도 연차가 쌓이고. 저 이거 거의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런 건 출장이요. 그쵸. 맞아, 출장이죠. 맞아. 만약에 거기서 뭐 제가 참여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쵸. 출장이네요. 그렇죠. 저도 여행 갈 때 도서관이나 책 서점 하나 끼놓으면 출장 되는 거예요. 그러네. 저 그리고 작년에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때 제가 사실은 덕질을 하려고 일본 여행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제가 좀 약간 자아 비판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일본 여행 가서 콘서트 보러 가서 돈 쓰는데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겠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에 책이 나왔고 제가 9월에 처음 일본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어디 나가면 돈만 쓰고 여행만 하고 오면 안 되겠다는 그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일본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이새가 좀 대중적인 애완동물이거든요. 문조죠? 네, 문조여가지고 일본에서는 분명히 이거 수요 있다 해가지고 진짜 도끼 8월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9월에 뽑았어요 책을.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제가 10권을 들고 그때 제가 후쿠오카랑 히로시마를 갔는데 거기는 서점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독립서점이나 좀 개인 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을 제가 한 6군데를 추려가지고 그 콘서트 보는 그 급박한 일정에 굿즈 포기하고 그 작브레날드 일본어 번역판하고 제가 또 그 소개물도 다 썼거든요. PDF로 막 이력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서점에 다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점 중간에 찾아가서 막 명함 주고 그걸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거의 출장이었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걸 입고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후에 두 번째로 11월에 일본 갔을 땐 그래서 그 출장 그걸 안 했죠.
저는 셀프 출장 한번 갔네요. 그러면. 그쵸. 잘 갔다 오셨네요. 힘드셨죠? 그때 진짜 힘들었고 사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제가 그 이력서를 100장을 뽑아갔거든요. 다 워크인이라고 하죠. 그냥 들어와서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이런 것처럼 그 서점 문 열고 들어갈 때 조금 진짜 뻘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온 작가인데요. 이러면서 이거 막 줬는데 좀 이제 그 많이 부끄러웠죠. 근데 그거를 이겨냈어요. 예, 이겨냈어요. 6군데 다 드렸는데 회신은 한 군데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그 한 군데에서 이렇게 잘 된 거니까. 전시까지 하고. 네. 그래서 어쩌면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그런 서점에 굳이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저 일본어 읽는 거 약간 멀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글자가 많은 공간에 가면 저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서점하고 안 맞아요. 근데도 제가 꼭 참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돌렸답니다. 출장을 그래서 한번 가봤다. 네. 프리랜서일 때도 출장을 셀프로 한번 가봤다. 그거 이제 깨달았다. 맞아요. 2024년엔 전국구가 되면 돼요. 제주도에서 한번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불러주면 좋나? 로컬 전문가로 부를 수도 있죠. 불러주면 좋나? 청년 로컬 그래요? 문화 전문가 이런 걸로 불러주세요. 크게 말해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러주세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죠. 네. 제가 꾸준히 글을 썼던 이유. 그러니까 글을 이탈리아 갔을 때 제가 시칠리아 처음 간 거라서 저도 굉장히 설렜답니다. 네. 근데 설렜는데 이제 글을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웹소설 작가가 웹소설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상태가 조금 글에 묻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독자로서 읽었을 때도 이 작가님 지금 좀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뭔가 평소랑 다른 상태인가? 이게 글에 다 묻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글의 세계를 벗어나서 작가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평소랑 다른 거를 되게 굉장히 즐기고 있지만 글 속에서 글을 쓸 때만큼은 텐션을 한국에 있을 때처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평소보다 특별한 상황이고 내가 신나 있고 이걸 절대 모르게 하려고. 왜냐면 제가 쓰던 소설이 좀 슬픈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멀리 나와서 그 연재의 리듬과 그 분위기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겸사겸사 실험하고 싶어서 저도 좀 장기간 나가 있었던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땠나요, 결과는? 이게 그 제가 시칠리아를 먼저 갔다가 나중에 일본을 갔잖아요. 시칠리아에서 한번 쭉 하고 나니까 일본 갔을 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갔을 때 콘서트 가야 되잖아요. 아침 9시에 가서 굿즈 줄을 서야 되잖아요. 굿즈 줄 서서 굿즈 사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해. 굿즈 다 잃었다. 나 다 원하던 거 다 잃었어. 부채도 샀어.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그 호텔 로비에 있어요. 로비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콘서트장 가기까지 한 2시간 남았으니까 컴퓨터 켜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너무 여행인데 24시간을 너무 꼼꼼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한국인들이 다 그러신가? 근데 여기서 반전은 제가 혼자 갔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여행 다니면 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스타에 쓸 때도 그 혼자 이제 가는 여행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저는 나도. 이제 혼자 어디 가기 싫고 누구랑 같이 가면 가지 굳이 혼자 여행을 다니기가 싫어요. 근데 굳이 가면서 왜냐면 식당 같은 데 앉아도 나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책 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을 파트너로 데려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비는 시간을 못 견디는데 그때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성실해. 네. 왜냐면 저는 뭐 그거 말고는 즐길 수 있는 걸 딱히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풍경도 막 6일씩 있으면 똑같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무료함을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기도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동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일을 할 때 글을 쓸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칠리아 있을 때 심지어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다시 보러 나가야 돼. 근데 너무 더워. 그럼 3시쯤에 잠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쉬다가 이제 글을 좀
그 6시쯤 나가면 뭔가 행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혼자면 만약에 제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3시간이면 찍고 올 수 있는데 뭔가 찍고 오겠죠. 관광이면. 근데 지금은 지금 나가면 난 죽는다. 지금 42도다. 그러면 안전한 에어컨 밑에서 시간을 6시까지 때워야 된다. 그럼 그 빈틈을 일을 하면서 때우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 클라이밍 에세이를 쓴 사람이거든요. 네. 저 나는 클라이밍을 안 해서 그런가? 그 클라이밍 한 5년 하니까 지구력은 생기더라고요. 아,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쵸. 이제 필리핀 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비는 시간이 난다. 낮잠 자야 됐어요. 난 피곤하던데. 근데 아마 프리다이빙 관련해서 훈련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주일째는 훈련했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은 훈련을 했죠. 네. 근데 저도 만약에 한국이었으면은 예를 들어 제가 시라쿠사에 있을 때 하루 6시간, 7시간씩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냥 물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수영장을 갔거나 해운대를 가서 그렇게 놀았다 하면은 저 그걸 못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해외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바다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안에 있어서 도파민이 계속 생성돼서 에너지가 막 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6일이라는 시간만 내가 이 바다를 누릴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최대한 누려야 미련 없고 후회 없이 이걸 최대한 누려야 뭐 될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에너지가 돌아서 약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굴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막 바다에서 막 구르고 나서 막 기운이 도는 상태에서 숙소에 오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일이라는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3주였거든요.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부산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일주일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홀의 투어가 한 유명한 투어가 4-5개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3주를 필리핀 보홀에만 있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도 이번 주에 안 하면 난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다음 주에 고래상어가 오늘 아침에 안 나왔어? 그러면 난 뭐 다음 주에 또 다시 예약하면 되고 요런 약간 느슨함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달 살기 같아요. 3주면 좀 길죠. 네. 한 달 살기 를 하면서 뭔가를 좀 느긋하게 입고 오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입고 있지 않았어 근데. 좀 여기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면 죽거든요. 죽을 좀 덜 열심히 살도록 하세요. 나 열심히 안 사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지? 그러면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어떤 눈치채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나가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어디 자꾸 꽂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클럽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아까 출장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조직에 소속된다는 거는 나한테 플러그가 꽂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빨대가 꽂힌다. 그렇죠. 근데 이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내가 회사에서 나와도 전원 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드가 꽂혀 있으면 계속 대기 전력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갔다가 집에 오면 이 대기 전력으로 소비된 전력 때문에 집에 왔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자유로운 상태다. 뭐 노마드건 워케이션을 갔건 좀 자유로운 상태면 막 놀 때는 그냥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대기 전력 없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전력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 좀 최대한 일상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거 들으면서 또 웃긴 게 뭐였냐면 전화가 안 됐거든요. 문자가 안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문자와 전화가 오니까 그게 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게 대기 전력이 됐구나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를 연결해놓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신청을 해서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 로밍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뭐 로밍이나 포지 문자 같은 게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카톡으로 일이 잘 오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근데 워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베케이션. 으로서는 되게 좋았었어요.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노마드를 하려고 갔는데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오면은 되게 무슨 욕심쟁이인데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해. 이게 확실히 역시 여행도 컨셉이 하나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했네. 뭐 하려고 하고 뭐 얽히적히 설켜가지고 에너지는 다 빼왔는데 딱히 뭐 정확하게 남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좀 재밌다 캐릭터. 약간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노마드인데요. 디지털 디톡스 좀 하고 갈게요. 근데 디톡스는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카페나 작은 공간에서 디지털 디톡스하는 곳 있거든요. 아니면 절이나 이런 데서. 근데 딱 해외 나가서 아예 디톡스 해버리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가끔 이제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침에 조회 시간에 폰 걷어 가잖아요. 그런 거 하는 카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폰 거쳐보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런 모임 있을걸요? 디지털 딕소스 모임 아니면 공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워케이션 센터 같은 거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네. 공유 오피스 이런 데 들어갈 때 폰 맡기고 이름 쓰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데 있었으면, 그런 컨셉 있으면 프리랜서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워커들의 감옥, 폰 감옥 이런 컨셉으로 공유 오피스 하나 내주시면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긴 핸드폰으로 일하겠죠? 요새 핸드폰으로 일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아니면 공유 오피스인데 집중 근무 시간이 있는 거야. 그 기간 동안은 핸드폰 하면 안 돼. 한 1시간 정도는 집중 근무 시간이라 뭐 화장실도 가면 안 되고. 차라리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네. 50분 집중 기간, 10분 이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이랑 이렇게 하는 시간. 아니면 해가지고. 포모도로 오피스라고. 그래, 포모도로 오피스 괜찮다. 하루에 한 번. 우리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엔들의 대화랍니다, 여러분. 포모도로 오피스 괜찮다. 포모도로가 뭐죠? 아니 괜찮다고 하지 마. 이거 너무 MBTI N끼리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이렇게 강화돼서요. 오늘 S가 없네요. N승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N의 N승이 되면 이제 계속 무한해진다고요. 거기 혜인님이 S구나. 이렇게 잡아주는구나. 다시 현실로 잡아줍니다. 네. 알겠어요. 워케이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요? 이제 3월에 여기 갈 때도 글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연재 중에 웹소설 완결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신에 제가 5월에 출간할 에세이가 있어서 그 원고는 가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지 네. 굳이 막 바리바리 없을 싸가지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이스라고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워케이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거기서 받은 그 기념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막 웰컴 패키지 이만큼 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서 1년에 한 번 참여 가능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네. 거기서 워크숍 같은 건 안 해주죠? 워크숍은 안 해주고 일단 조건이 있는데 보통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처럼 혼자 간 건 진짜 드문 케이스였고 기업의 인사팀이 신청해요. 그래서 거기 신청하는 란에 인사팀 담당자를 써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팀이 온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프리랜서는 원래 안 되거든요. 뭔가 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1인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회사 증명을 해서 간 거고 그래서 저 좀 혼자 가서 좀 외로웠는데 그날 저녁에 네트워크 파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최 측하고 저밖에 안 왔어요. 어머. 왠 줄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팀끼리 팀이 왔잖아. 있으니까. 팀끼리 왔으니까 이거를 뭐 이제 굳이 할 다른 수가 없구나.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아야 되나? 그치, 이렇게 된 그치, 거죠. 그치. 그래서 저만 혼자 와서 저만 그 주최 측과 함께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근데 그렇게 워크숍을 이렇게 프리랜서끼리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네, 왜냐면 회사에서도 워크숍 같은 게 좀 환기나 다시 비전을 같이 이렇게 세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워크숍이. 아닌가요? 그쵸. 그런 거 실제로 하시는 분들 있고요. 네. 프리랜서들의 포트폴리오 정리 모임이라든지 왜냐면 프리랜서들의 감옥이라고 프리랜서 프리즌이라는 약간 그런 계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프리랜서들 그냥 냅두면 막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거 미루잖아요. 직장인들 네. 이력서 업데이트하는 거 미루듯이. 그러니까 맞아요. 아예 하루를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셀프 감금해서 무조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해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성을 좀 주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약간 퇴사, 이직할 때만 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들은 상시로 거의 해야죠. 상시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막 또 그걸 잘 모아놓지 않으면 또 그 프로젝트에서 좀 날아가요. 잘 기록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괜찮네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워케이션
아직 뚜렷하게 없으시다. 근데 전 SFL이 저한테는 약간 워크숍 같은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세터데이 프리랜서 라이프라고 이제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글로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이 오후서재에서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어요. 네.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그냥 주간 보고 업무 보고 회의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는 뭔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워크숍도 내가 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이번 1년을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남에게 PR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도 자세히 자기도 스스로 맞아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한테 가르쳐주면 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나 혼자 나랑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 게 맞아요. 남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되게 좋은 이유인 것 같고 네, 그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나 같아서 같은 방향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가 생각할 수 없는 질문들을 찔러주면 이제 다른 방향성이 돼서 이렇게 환기가 되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후 서재 만약에 뭐 이건 또 나중에 생각하시겠지만 슬프생이 벌써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프생을 한 반기 정도는 좀 크게 해가지고 무슨 슬프생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사람들 다 와가지고 워크샵처럼 할 수 있는 반기별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1년에 한 번이나 좀 총동문회 같은 느낌으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막 PT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일이 커지겠지만 그런 거 그냥 던져봤어요. 저 N이니까. 좋아요. 어디서 스폰서가 좀 더 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금융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융치료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협찬이 크게 온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재밌으니까. 그럴 테니까 어디라도 연락해 주세요. 프리랜서 필요하시면.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매년 1월이 제 안식달로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이 두 번의 안식달로 워케이션인지 안식달인지 모를 걸 해보니 그냥 1월은 푹 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약간 두 번의 그거 결론이 좀 났거든요. 1일보다는. 네. 그래도 3-4번인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워케이션으로? 좋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덜어내는 연습 더 약간 더 복잡해졌는데. 하나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프리다이빙 뭐 연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관광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쉼의 의미지. 저는 그게 바다 수영이었거든요. 그냥 바다에서 하루 10시간씩 20일을 다 그렇게 있어도 좋다.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오히려 근데 저는 갔다 와서 생각했던 게 3주 보홀이 너무 길어서 한 곳에 3주는 너무 길다 해가지고 그때 잠깐 생각했던 것들이 일주일은 제가 동남아는 또 많이 너무 다녔거든요. 라오스 말고는 다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지역을 다 간 건 아니지만 나라는 다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좀 생겼어요. 이게 저한테 맞고 안 맞고의 동남아 취향이 생겨서 이번에는 동남아가 아니라 다른 중화권이라든가 다른 아시아권에 한번 갔다가 또 휴양은 필요하니까 일주일은 그런 휴양지 동남아 같은 휴양지를 다녀서 쪼개서 나눠보자. 3주는 똑같이 가되 그렇게 좀 나눠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은 데가 있긴 하거든요. 어디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워케이션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인도가 6개월 여행 비자 나오잖아요. 옛날에 인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갔던 데 중에 좀 좋았던 데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함피라는 곳이었고 또 다른 데는 이제 고아라는 곳이에요. 고아라고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거기는 되게 유럽 같아요. 그 유럽 분위기의 건물들도 있고 근데 바다가 야자수가 쫙 있는 해변이 너무 좋고 저녁 때 가면은 이제 막 캠프파이어 근처 히피들 춤추고 그리고 막 그 생선들 그냥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주거든요. 이런 굉장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생각한 게 그때 숙박비도 인도는 제가 갔을 때는 하룻밤에 2,000원?
너무 싸다. 그러니까 제가 70만 원으로 3달 있다 왔으니까요. 진짜 싸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 6개월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오두막 하나를 빌렸는데 그게 거의 하룻밤 3,000원이었어요. 너무 싸다. 길게 빌리면 더 싸. 한 달 이렇게 딱 새 놔버리면 더 싸. 그리고 거기 한식집도 있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워케이션 한번 갈 수 있다면 인도 아람벌 해변에 6개월 다 털을 거예요. 아람벌 해변. 네, 아람벌 해변에 적어놔야겠다. 6개월 다 털어서 네. 그냥 거기 정글도 있고 다 그냥 있네요. 바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바다에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있고 거기서 히피 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맨날 생선 먹고 이러고 놀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고. 글 쓰고. 아람벌 정도는 인터넷 터지는데 한핀이 인터넷 안 터져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그렇죠. 원래 네. 차단됐을 때 아름다울 때가 있죠. 거기는 인터넷 그거 타워를 세울 곳이 없어요. 다 돌산이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그냥 베케이션으로 네. 워케이션 할 생각하지 말고 네, 딱 갔다 오면. 그게 좋았어요. 거기는 코끼리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진짜요? 곳이어서. 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제가 정해놓은 크루징 부분이 있어요. 이제 프리랜서에게 워케이션을 한마디로 한다면 너무 어려운데? 한마디로 해보세요. 해봐야죠. 차라리 사행시 할까요? 아니 그럼 저는 한마디 하고 그럼 사행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프리랜서에게 워케이션이란 출장이다. 우리가 베케이션의 의미를 더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일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크다. 네. 하긴 베케이션 플러스 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크 워크가 플러스 앞이죠. 베케이션이구나. 네. 베케이션이 세 글자여도 한글로 세 글자여도 워크가 멈춰 있으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쉬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하면서 쉰다고 생각해야 된다. 사행시 가실 거예요? 한번 근데 션이 좀 어려워서 안 됐다. 션이 좀 어려워. 캐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면은 워케이션은 뭐 언제나 가고 싶은 거? 언제나 가고 싶은 거. 네. 가고 싶은 거지만 그래도 저는 집이 더 좋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내 집만한 곳이 없다는 거 좀 깨달으려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깨달은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멘트로 여기까지 오늘 4화는 프리랜서의 워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 거고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아이쿠 어리랜서 그럼 빠이. 어이쿠 어리랜서? 아이쿠. 네, 컷. 아이고 무섭다. 고생하셨어요.